그리고 금산분리제도? 저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안녕하세요, 친드레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거 55주기 행사가 있었는데 박삼득 보훈처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표현할 때 대통령 표현은 안 쓰고 박사라는 직책으로만 표현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육사 출신 예비역 중장인데 아무리 그래도 군 장성 출신 보훈처장이 벌써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드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화가 나 박사가 뭐냐고 소리도 쳤다는데요. 이에 박삼득 씨는 통상적인 표현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죠. 통상 좌파들이 공산당을 특히 싫어했던 이승만 박사를 폄하하기 위한 표현을 쓸 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이승만 박사라고 부르고 14년 동안 독재 정치를 했다고 업적을 폄하하죠.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싫은 겁니다, 얘네들은.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독립 당시에 일본이랑 똑같은 패전국 취급받으면서 일본에게서 독립은커녕 뭣도 모르고 전쟁 끌려갔던 사람들까지 모두 전범 재판 받고 범죄자 취급 받았을 것이고, 또한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그렇게 빨리 참전시키고 나라를 북한으로부터 지켜낸 업적은 하나도 생각 안 하죠. 왜냐, 남한을 공산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무력화시키신 아주 나쁜 분이 군대에서 이런 정치군인들이 전역하고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추미애 씨가 또 주제 넘는 쓸데없는 말을 이틀 연속 페이스북에 남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서 100분 동안 실컷 토론을 하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개소리 하다가 또 욕먹은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실드 친다고 의원 말 한마디에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걸 모두가 안답니다. 그렇죠, 잘 알죠. 근데 이걸 또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라는 이상한 말을 꺼내면서 박정희 정권 탓을 합니다. 이 여자는 뭐만 하면 독재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 것 같아요. 개발을 어떻게 독재를 합니까? 전 세계사에서 유래를 알 수 없는 쌉소리를 자꾸 지어내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결론은 박정희 정권이 부패 권력으로서 재벌들과 유착해 땅을 많이 사가지고 거기에 금융권을 끌어들여서 부동산과 금융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부동산 폭락 시에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구조 때문에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 수도 없고 땅으로 인한 불로소득 참 싫어하죠, 공산주의자들은.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만들어낸 단어가 금산분리제도, 즉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어제 했습니다. 진짜 법무부 장관 되더니 주제 넘게 경제용어까지 본인이 만들어내서 국민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욕을 하루 종일 처먹다가 오늘 다시 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또 부력의 원리를 비유합니다. 경제 전문가에서 다시 과학자가 되죠. 자, 뭐라고 했냐면 아기를 소금물에 담궈서 띄우려고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뜨니 계속 소금만 넣어서 결국 아기를 띄우는데 아기를 띄우는데 성공해도 목욕은 결국 못 시켰다. 뭐 이런 추미애식의 쌉소리인데 정리하면 아기는 부동산 가격이고 소금은 돈이겠죠. 소금처럼 돈을 자꾸 들어 부으니 아기가 뜨듯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 내리기 실패는 시중에 풀린 돈 탓인데 자꾸 진성준이가 한 말로 꼬투리를 잡는다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시장에 돈을 푼 게 금융권이라고 하시죠. 근데 이 금융권이 돈을 쏟아붓게끔 만든 게 현 정부인 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으로 푼 돈만 벌써 111조 원입니다. 그 111조 원이 전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주머니 말씀대로 기업들의 경제활동이나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들어가면 다행인데 전부 고용복지 예산으로 뿌리셨잖아요. 그 돈으로 국민들은 소고기 안경 샀고요. 그럼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몰려가면 어디로 가나요? 이런 역대급 불경기에는 사람들은 보수적이 되기 때문에 단순 소비성 품목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모으죠. 그럼 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안해지면 어떻습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하나요? 주식이나 공매도 같은 거에서? 일확천금 놀일까요? 아니죠. 의식주,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주거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부동산의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욕구를 느끼죠. 거기다가 지금 이자도 역대급으로 저율입니다. 돈을 자꾸 그렇게 푸니까 시중에 통화량을 많아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이율이 폭삭 내려앉은 겁니다. 다른 서방 선진국들이나 일본처럼요. 일본이 30년 동안 아베노믹스 같은 정부 주도 경기 부양책 한답시고 돈을 뿌려대서 일본은 제로 금리, 아니 거의 마이너스 금리 된 거고요. 그리고 GDP 대비 부채율은 200%를 넘긴 지 오래되었고요.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현 정부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계속되는 불황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부동산에 돈을 넣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50년 전 박정희 정권 때 부동산 개발한 거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책임을 돌리는 건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 국가 빼고는 전부 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부동산 사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이걸 지금 박정희 정권 때 적용유착으로 인한 대출, 그 대출 덕에 재벌들은 땅을 많이 샀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 그걸 보고 대중들이, 김대중 말고요, 일반 대중들이 땅을 사게끔 촉진자가 되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정말 맨날 법조문이나 읽다가 김대중이 오냐오냐 해줘서 정신 되고 신데렐라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사니까 너무 개념이 없는 소리를 해대는 것 같고, 그걸 또 보고 뇌가 없는 인간들은 댓글 달면서 하하호호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현 정부 들어선 이후로 사람들의 불안함을 나타내는 심리지 50년 전 정권 탓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치졸하고 멍청해 보입니까? 그리고 금산분리제도? 저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러면 기업들도 땅을 사고 생산시설이나 영업장을 만들어야 경제활동을 시작하는데, 소상공인들도 매장이 있어야지 장사를 시작하는데 유형자산이 부동산을 대출 없이 사라고 하면 어느 기업가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 대출이 안 되면 사회초년생들은 전부 죽을 때까지 아파트 사려고 일만 하고 그때까지 월세만 살라는 건가요? 어떻게 저런 개념 없는 생각을 자꾸 하고 글을 싸지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또 장관이랍시고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지금 의견 표명한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문해적인 말을 해줘서 화가 나는 건데 참 꼴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계획 잡고 뿌리는 예산이 매해 몇백조입니다. 돈이 시중에 풀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 탓을 50년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거에 아 그렇구나 하고 속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저렇게 말해놓고 좌빨들은 지금도 부동산 잔뜩 가지고 있고 절대 안 팔려고 하죠. 저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고, 저런 것에 저는 더러움을 느끼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진실을 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